이제 와? 누구랑 있었어? 말했잖아. 대학교 동창들이랑 잠깐 맥주 한잔 한다고. 동창 누구? 남자만 있었어? 아까 찍어보낸 사진 보니까 옆에 빈잔 하나 더 있던데 가 누구 건데? 핸드폰 좀 다. 진짜 적당히 좀 해. 나 못 믿어? 왜 너한테 검사 받아야 해? 너가 떳떳하면 못 보여주지 뭐야? 너 지금 당황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네. 그치?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장면처럼 질문이 질문을 넘어 취조가 되고 대화가 검열이 되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야? 누구랑 있어? 인증샷 찍어 보내줘. 이 날카로운 말들은 겉으로는 상대에 대한 통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아주 깊고 서글픈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어떤 이들은 연인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범죄자 다루듯 퀴조하게 되는 걸까요? 그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상대방의 행적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가치일까요? 오늘은 이 지독한 의심 뒤에 숨겨진 낮은 자존감과 심리적 방어 기제인 투사의 메커니즘을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안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온전하게 긍정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그 인간 심리학이 더 깊은 위로와 통찰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취조하는 연인의 그 위태로운 속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인을 취조하는 행동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낮은 자존감의 발현으로 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연애는 달콤한 휴식처가 아니라 언제든 나를 버리고 떠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매력이 부족해 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연인의 말조차 고지곳대로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렇게 멋진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날까? 분명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를 버릴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지필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인이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연락이 잠시라도 끊기면 이들의 뇌는 즉각적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감지합니다. 이 공포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취조라는 공격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취조하는 이들의 내면 대화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처절합니다. 그들이 누구랑 있었어? 라고 묻는 것은 사실 나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랑 있었던 건 아니지. 그래서 나를 떠나려는 건 아니지. 라는 질문의 다른 표현입니다. 상대의 핸드폰을 검열하고 일정을 확인하는 행동은 역설적으로 내가 버려지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처절한 구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 아무리 확신을 줘도 그 안심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금세 또 다른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라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낮은 자존감은 연인의 모든 행동을 나를 떠나려는 전조 증상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게 만듭니다. 동료와의 가벼운 점심 식사도 우연히 마주친 지인과의 인사도 이들에게는 나를 대체할 새로운 사람을 찾는 행위로 비칩니다. 이 과정에서 취조를 당하는 상대방은 숨막히는 통제에 질려가고 취조를 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확인하며 자존감이 더욱 바닥으로 추락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직시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연인을 다그치는 이유는 그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거울이 당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취조하는 연인의 마음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학적 개념은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란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욕구 혹은 감정을 타인이 가진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누구랑 있었어? 라고 따져 묻는 연인의 내면에는 사실 자기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이나 혹은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유혹에 대한 두려움이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나 관제에 충실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불안을 가진 사람은 그 불편한 감정을 견디기보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마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내 안에 흔들리는 도덕성이나 불안정한 마음을 연인에게 던져버림으로써 나는 피해자 혹은 진실을 쫓는 사람이라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심이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의심의 근원이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투사는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를 끊임없이 바람둥이나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면 상대는 결국 지쳐서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취조하던 사람은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너도 결국 떠날 사람이었어. 라며 자신의 잘못된 확신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투사가 관계를 망쳤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비극적인 승리감에 도취되는 것이죠. 이러한 투사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질문의 방향을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저 사람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나?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저 사람을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똑바로 마주하고 그것이 내 것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연인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취조가 반복되면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의 공간이 아닌 권력투쟁의 장이 됩니다. 취조하는 쪽은 정보를 독점하고 상대의 일상을 검열함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알아야 내가 안심할 수 있어 라는 논리는 언뜻 사랑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상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심리적 폭력에 가깝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이들은 상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통제 욕구가 상대를 숨막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취조를 당하는 파트너는 처음에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핸드폰을 보여주고 위치를 공유하며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죠. 하지만 아무리 증명해도 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줄 절대적인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내가 뭘 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라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관계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지쳐서 대화를 피하거나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하면 단순히 싸우기 싫어서일지라도 취조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확실한 범죄의 증거로 보입니다. 거봐, 숨기는 게 있으니까 피하는 거지 라며 취조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상대는 더 멀리 도망가려 하고 그럴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지는 악순환, 즉 의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는 결코 안심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자발적인 사랑을 빼앗고 오직 감시받는 연기만을 남길 뿐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머물기를 선택할 때 완성되는 것이지 울타리를 높게 쌓아 가둬두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통제의 끈을 놓을 때 역설적으로 상대의 마음이 내게로 온다는 사실, 그것이 사랑의 가장 어려운 역설 중 하나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의심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 뿌리를 추적해보면 대개 어린 시절의 불안정 애착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 경험은 아이의 마음속에 사람은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강력한 유기공포를 심어놓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연애관계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짧은 순간, 이들의 무의식은 수십 년 전 부모를 기다리며 느꼈던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공포를 소환합니다. 그때 느꼈던 무기력함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성인이 된 이들은 취조와 감시라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킨 것입니다. 즉, 지금 당신 앞에서 화를 내며 취조하는 연인의 내면에는 사실 버려질까봐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과거의 배신 경험 또한 취조의 원인이 됩니다. 이전 연애에서 바람이나 거짓말로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관계에서도 이번에도 당하지 않겠다는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문제는 과거의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을 현재의 무고한 파트너에게 투사하여 벌을 준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연인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줄 대상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공포를 재확인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유령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불안이 현재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내 파트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아내의 상처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구나 라고 구분짓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분화라고 부릅니다.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고 내 상처의 책임을 상대에게 지우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유령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인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취조와 의심으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처방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사실과 해석의 분리입니다. 연인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해석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내가 가진 생각이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소설인지 냉정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취약성의 고백입니다. 누구랑 있었어? 라고 공격하는 대신 네가 연락이 안 되면 내가 예전에 입었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안해져. 나를 좀 안심시켜 줄 수 있을까? 라고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보세요. 공격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만 진솔한 취약성의 고백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듭니다. 상대에게 검사관이 될 것을 요구하지 말고 나의 아픔을 함께 돌봐줄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거리두기입니다. 상대의 SNS를 탐색하거나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안심을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의심의 근육만을 키울 뿐입니다. 의도적으로 확인 횟수를 줄여가며 확인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경험을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믿음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연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쏟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공포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설령 그가 떠난다 해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단단한 자아의 중심이 생길 때 비로소 당신은 취조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취조하는 연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내면의 낮은 자존감과 투사, 그리고 오래된 상처들을 마주했습니다. 상대방을 다그치고 몰아세웠던 그 날카로운 말들이 사실은 나 좀 사랑해줘, 나를 버리지 마 라는 서글픈 비명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연인을 의심했던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보호받고 싶을 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보호하려는 행동이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픈 마음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길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사랑은 완벽한 확인 끝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대의 선의를 믿어보기로 결정하는 용기 있는 모험에 가깝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믿어줄 때 비로소 타인의 사랑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빈 자리가 생깁니다. 상대의 핸드폰 화면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진짜 답은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스스로가 꽉 잡아줄 때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파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표현 하나가 그 인간 심리학이 더 깊은 통찰과 따뜻한 위로를 담아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관계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투명한 인간 심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인간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